자, 다시 나쁜 형사의 알맹이 6분을 여러분께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MBC 세월화 드라마 나쁜 형사의 공식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요. 먼저 김대진 프로듀서께 나쁜 형사에 대한 작품 소개를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쁜 형사의 연출을 맡은 MBC 드라마국의 김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나쁜 형사란 드라마는요 12월 3일 월요일 날 10시에 방송되는 드라마고요. 과거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쁜 형사가 된 한 남자와 그 영향으로 기억을 잃고 천재 사이코패스가 된 한 여자의 이야기고요. 그 나쁜 형사가 사이코패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아가는 감성 액션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작품 소개였습니다. 자, 다음은 차선우 씨부터 같이 맡은 배역에 대한 소개와 짧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최동윤 역할을 맡은 차선우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최동윤 역할은요, 경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형사지만 우태석 팀장님을 만나서 많이 닮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모습이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박호선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MBC 세월화 드라마 나쁜 형사에서 전춘만 역을 맡은 배우 박호산입니다. 전춘만은요, 우태석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태석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우태석 형사가 이유가 있는 나쁜 형사라면 전춘만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쁜 형사, 진짜 나쁜 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하균 씨 부탁드립니다. 네, 우태석 역을 맡은 신하균입니다. 뭐 거칠고 저돌적이지만 한편으로 좀 섬세하고 여린 구석이 있는 인물이고요. 어떤 과정보다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인물입니다. 과거의 어떤 도덕적인 딜레마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설 씨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은선재 역할을 맡은 이설입니다. 나쁜 형사에서 은선재는 천재 사이코패스 사회부 기자이면서 후에 우태석과 함께 아찔한 공조 수사를 이어가는 인물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우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쁜 형사에서 장영민 역할을 맡은 김건우라고 합니다. 저는 검사와 연쇄살인마의 이중 생활을 하는 인물이고요. 하균 선배님이 맡으신 우태석이라는 캐릭터가 제목답게 나쁜 형사가 되어가는 과정에 큰 공을 세우는 그런 인물입니다.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태석의 1등 공신이네요. 자,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감독님께 짧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원작 루터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우리의 방식으로 또 MBC 스타일로 꾸미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원작과 비교해서 나쁜 형사는 어떤 드라마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작 루터를 봤을 때 사실 영국 드라마에 익숙지는 않아서 이걸 어떤 관전 포인트로 갖고 봐야 되나, 더군다나 리메이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나 하고 쭉 봐봤는데 시즌 전체를 놓고 봐도 이렇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고 다가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 보고 났을 때 생각이 드는 거는 이거 왠지 좀 배트맨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전체적인 어두운 풍경, 수트를 입은 흑인 남자 배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이코패스는 왠지 좀 조커와 비슷하고, 그래서 BBC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번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들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들도 배트맨을 영국식으로 좀 재해석한 드라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원작 루터를 이야기보다는 배트맨 이야기를 우리식으로 갖고 오는 게 더 훨씬 내가 이해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도 쉬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이 조금씩 더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트를 입은 오늘 또 검은 옷을 입고 오신 신하균 씨는
배트맨 같이 보이도록 은연중에 좀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우리 은선재 역의 이설 씨, 그리고 형민 역할의 김건우 씨가 아마 조커를 좀 양분하는 느낌일 거예요. 거기에 이설 씨는 캐두먼의 이미지가 조금 있어서 저런 에나멜색의 검은색 옷 같은 거가 아마 잘 어울릴 거고, 그 옆에 동윤이는 뭐 로빈이겠죠. 그런 구도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춘만 역할만 조금 원작에서 많이 가져왔어요. 그 주인공 루터를 괴롭히는 감찰에 가 있는 역할인데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조금 저희식으로 해석이 많이 됐고, 거기에 이제 루터에서 가져온 에피소드들을 잘 섞어서 해마다는 에피소드를 조금씩 소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조금 영국 드라마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를 아우르는 긴 얘기, 그걸 우리 16개 조금씩 나눠 담아서 이 주인공들의 긴 이야기로 전체 서사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주 충분한 답변을 주셨고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이 저 뒤에 저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유지혜 기자입니다. 신하균 씨랑 이설 씨랑 김건우 씨한테 질문 한 가지씩 있는데요. 신하균 씨 이 원작 루터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원작 루터가 좀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유명하고 팬층도 탄탄하게 있는 작품인데 한국 리메이크작에서 좀 주연을 맡으신 게 부담감은 없는지, 그리고 또 원작과는 어떤 좀 차별점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하고, 이설 씨랑 김건우 씨 같은 경우는 신하균 씨랑 을 하신 적이잖아요. 그래서 신하균 씨한테 좀 밀리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선배와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거에서 어떤 점에서 가장 포인트를 두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루터 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루터에서 가져온 것보다는 다른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인물도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에피소드나 뭐 사이코패스와 공조를 해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비슷하지만 이야기를 뭐 풀어나가는 방식이나 인물들의 감정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우리 그 나쁜 형사의 우태석에 맞게 지금 연기를 하고 있고, 아마 뭐 루터를 보신 분이나 우리 드라마를 보시는 분이나 다른 어떤 재미를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원작 루터에 출연하는 앨리스와의 차이점은 공통점이 오히려 없다고 생각하고, 사이코패스라는 설정, 천재 사이코패스라는 설정만 가지고 와서 한국에 있는 저 은선재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캐릭터이고요. 또 선배님과의 호흡을 준비를 하면서 선배님의 사진을 이제 표정별로 A4 용지에 인쇄를 해서 집에다 붙여놨어요. 쫄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전이나 뭐 일어나서나 제 집에서 제 생활 공간에 항상 붙여놓고 매번 보면서 연습도 하고 그렇게 했고, 현장에서는 리허설을 좀 많이 하면서 긴장도 풀고 그렇게 호흡을 좀 맞춰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선배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는데, 실제로 선배님을 만나서 연기를 하려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또 선배님께서 또 기로 누르신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으시고 항상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물어보시고 제가 준비해온 것에 정말 맞춰주셔서 최고의 합을 이끌어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따로 사진을 붙여놓거나 이러지 않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 질문 받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대중문화팀 홍혜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 일단 신하균 씨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셨는데 소감 궁금하고요. 이번 작품을 안방극장 복귀작으로 선택하신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PD님은 지금 이설 씨도 그렇고 김건우 씨도 그렇고 뭐 활동을 해오셨지만 나름 신선한 페이스들을 캐스팅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배우분들 캐스팅하신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나쁜 형사는
일단 장르가 주는 재미가 분명 굉장히 뛰어나지만 초점이 그런 어떤 사건 중심이라기보다는 인물들한테 맞춰 있는 점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그 안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 그 안에서 오는 뭐 수많은 감정들, 그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지금도 이제 뭐 촬영을 계속해 나가고 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 나갈까 굉장히 궁금해지고 또 계속 변화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궁금해지는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네. 예, 캐스팅은 사실 요새 드라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캐스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신하균 씨 쪽의 의견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나쁜 영사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만났죠.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든 성사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나 선한 인상에 저로서도 뭐 저 배우들과 같이 뭐 신하균 씨를 만나면 긴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너무나 선한 미소를 맞아줬고 이 드라마에 관심이 있고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은 이유로 이 드라마를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투샷의 인증샷을 남겨서 빼박 사진으로 박은 이후에 이제 캐스팅을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과지만 거기서부터가 이제 드라마가 잘 굴러가게 된 것 같아요. 신하균 씨가 이 드라마를 선택을 하면서 밖에 소문이 이제 드라마가 괜찮다더라, 신하균이 선택한 드라마니까 믿을만 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캐스팅이 의외로 좀 잘 풀렸어요. 그래서 여기 모인 분들도 아마 신하균 씨라는 이름을 믿고 좀 많이 온 케이스고요. 이설 씨 같은 경우는 오디션을 통해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천재 사이코패스 게다가 살인마, 연기도 어렵지만 여배우들에겐 사실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 쉽지 않은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디션을 진행을 해서 뽑기로 했는데 이설 씨는 제가 시사회 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허스토리라는. 근데 거기에 쟁쟁한 여배우들이 무대 위에 무대 인사 때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눈길이 이설 씨한테만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언젠가는 꼭 만나봐야겠다. 뭔가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내가 한번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디션 때 만났는데 역시나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다들 그 인터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배우랑은 어떻게든 이번에 작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인이기 때문에 역시 거쳐야 될 관문이 많죠. 그 데스크를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제 안에서 이 신인 배우를 주인공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뭐 당연히 신인은 뭐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열정만 있고 안에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 따라올 거라고 믿어서 지금은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옆에 이런 좋은 동료 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쑥쑥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우 씨는 학교 때부터 연기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런 사이코패스 역할에 좀 방점을 찍고 싶다는 욕심을 피력해 왔고 볼수록 뭐 얼굴이나 이런 면이 좀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걸 10분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 드라마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본인의 해석만으로 드라마의 캐릭터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박구산 씨 같은 경우는 뭐 대세 배우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악역이라서 좀 제의가 조심스러웠죠. 근데 본인도 많은 드라마 출연했지만 악역 한번 해보고 싶었다,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역시나 좀 쉽게 성사가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드라마 나가서 포상료가 안 간 드라마가 없다. 이거 끝나고 해외여행 갈 수 있으려면 나를 캐스팅해다오. 그래서 기꺼이 캐스팅을 했고요. 그리고 차선우 씨는 또 운이 좋은 게 그 캐스팅을 할 단계에서 이제 연기자로 전업을 꿈꾸고 있었고 본인도 그 열망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어차피 이렇게 중장년층만 캐스팅을 하기에는 또 젊은 배우들, 시청자들 우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캐스팅이에요. 이 차선우라는 이름을 걸고 가로치고 바로를 우리가 좀 내세우면서 가면은 젊은 시청자들도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인스타에 바로라는 사진을 올리면 갑자기 조회수가 막 이만큼씩 올라가고 적당히 또 바로 씨가 하는 역할들을 적당히가 아닌 신하균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지금 또 급성장하고 있고 이래서 전체 배우들을 모아놓고 봤을 때 굉장히 앙상블도 좋고요.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서로들 주고받는 호흡이 좋아서 저는 정말 담기만 하면 되는 입장에서 너무나 편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드라마 역사상 이렇게 말을 잘하는 드라마 PD가 없었습니다. 예, 외워오신 줄 알았어요. 예, 얼마나 좋은 디렉션이 나올지 보지 않아도 그려집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황소연 기자입니다. 저도 차선우 씨께 질문을 드릴게요.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배우로 전업하고 난 첫 작품이라 뭐 감회도 남다르시고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아서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은 시청자들이 끌어들여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진 사실 부담감이 없었는데 네, 한번 열심히 사로잡아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번 작품이 중요한 작품이다 보니까 감독님이랑 그리고 현장에서 선배님 그리고 다른 배우분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드라마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일보 김상혁이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하고 박호산 씨께 질문인데, 일단 감독님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배트맨 느낌을 많이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내니까 계속 그 다크한 분위기로 끌고 가도 시청자들이 보는 사람들이 몰입하기 이제 어려움이 없는데, 이거는 16부작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두운 분위기로 길게 끌고 가면은 시청자들이 이제 그 몰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지, 이렇게 아니면 완급 조절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박호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선덕에서나 예전에 슬기로운 감방생활 같은 데서 이제 좀 재밌고 그런 조연 이미지로 많이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악역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럼 시청자들이 그 박호산 씨의 어떤 악역 연기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제 연기 집중한다기보다는 이 작품이 너무 좋아서요. 예, 일단은 그리고 악역을 방송에서 안 해본 거지, 뭐 제 무대 생활하면서는 정말 또 악역도 많이 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역할을 이렇게 벌려놓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고 제가 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고, 배역을 만든다는 게 친구를 사귀는 것 같거든요. 좋은 어떤 나쁜 친구도 한번 사귀어보는 그런 기분. 예, 근데 대본이 힘이 좋고 또 워낙에 구성이 좋아서 예, 많이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 배트맨뿐 아니라 루터 원작도 굉장히 어두워요. 그게 뭐 영국의 분위기도 있겠지만 작품 자체가 다루고 있는 것도 뭐 살인을 하고 이러는 건데 뭐 마냥 밝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도 그 어두운 분위기에 압도가 되지 않고 그래도 지상파에서 하는 방송인데 좀 밝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밝진 않더라도 어둡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를 좀 계속 염두를 해뒀었고, 그걸 가지고 신하균 씨와도 좀 많이 상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촬영하면서부터 그런 부분은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였고, 그렇지만 이제 캐스팅 단계 때 그거는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둡거나, 그러니까 양이냐 음이냐 할 때 음의 배우들이 어두운 것을 연기를 하는 것보다는 밝음을 가진 배우들이 그 어두운 거를 표현하면 그래도 거기서 밝음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박호산 선배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악역같이 생긴 분이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나 전작에서 굉장히 웃길 수도 있고 익숙한 얼굴이 나쁜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개연성 있게 악행을 우리가 묘사만 한다면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때 그 자체가 이제 한없이 어둡고 나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사랑할 수 있는 악역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밝은 배우들이 좀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전달되는 방식은 좀 어둡진 않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연기자들끼리 만들어내는 분명히 밝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맥락에서 그게 이상하거나 튀지만 않는다면 그런 뭐 개그까지는 아니더라도 밝은 면들을 많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많이 어둡거나 우중충하게 부담스러워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이 나왔네요. 네, 바로 앞에. 예. 안녕하세요. 뉴스인 황혜진 기자라고 하고요. PD님이랑 김건우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 PD님께는 첫 방송이 19금 관람가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좀 시청 면에선 불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뭐 바라시는, 예상하시는 시청률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김건우 씨는 그동안 드라마에서 연쇄살인마 역할을 맡으신 배우분들이 많았는데 좀 장영민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특별히 참고한 뭐 롤모델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드라마나 영화에 이런 연쇄살인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안에서 김건우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다가 혼잣말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해봤어요. 뭐 밥을 먹을 때라든지 친구들을 만날 때, 사소하게 커피를 마실 때, 뭐 영화관을 갈 때라든지 그냥 속으로 혼잣말도 하고 실제로 뱉어보기도 하면서 조금 삐뚤어진 생각들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한 롤모델을 정했다기보다는 이런 장르의 드라마들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많이 시청했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참고 많이 한 것 같습니다. 19금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상파에서 뭐 특히 MBC에서 9년 만에 19금이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관심은 가져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부담이 없어요. 지금 자리를 뜨셨지만 본부장님이 오히려 고민이 많으시겠죠. 이거 이놈들이 어디까지 벌리려나. 근데 저 역시도 19금을 이렇게 뭐 선정성이나 폭력성에 기대서 풀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물론 다 대본에 있기는 하지만 묘사는 어쨌거나 좀 많이 피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안 보여주면서 더 무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 많이 신경을 쓰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19금을 받은 이유는 좀 명확해요. 그건 원작에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그 캐릭터를 규정하는 거가 그 선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태석이라는 경찰이 원작에 나오는 거지만 범인을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구해주지 않고 그대로 방관을 하는 거, 그리고 은선재라는 캐릭터가 부모님을 살해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근데 이거를 빼면은 캐릭터가 사실 성립이 되지 않거든요. 그게 또 원작의 핵심이기도 하고. 고민을 아무리 해도 이 캐릭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고 갈 경우에는 이 드라마 전체가 성립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고집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작을 구입한 데스크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어서 이거를 애매하게 가느니 그냥 그거를 사실대로 묘사를 하되 그냥 편하게 19금을 받고 가자. 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묘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하지 맙시다라는 것까지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최초의 드라마가 갈 수 있는 설정 단계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19금으로 해서 저희가 그 설정들을 가지고 가고, 그 이유 부분들은 특별히 선정성과 폭력성에 중심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완화해서 가능하면 19금으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시청자들이 좀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 MBC에서는요, 새로운 보직단이 구성돼서 모두 다 워크숍에 떨어졌으니까요, 편안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 어떤 보직자들도 회사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네, 편안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부장님도 없고 국장님도 없고 본부장님도 안 계십니다. 예, 다시 질문. 예, 편안하게. 네, 저 뉴스컬처의 권수빈 기자고요. 바로 차서은 씨가 지금 여기 극 중에서 신하균 씨를 롤모델로 삼는 인물인 것 같은데, 같은 소속사이기도 하고 이제 배우 전업하면서 같은 한솥밥 먹게 된 사이잖아요. 실제로도 뭐 롤모델로 삼는 부분이 있는지, 배운 부분 있다면 그런 부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작품 하게 되면서 처음 이제 인사드리게 됐는데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촬영 중일 때나 그리고 카메라 밖에서도 선배님의 모습 하나하나 많이 느끼면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배님의 그런 가르침 덕분에 저도 촬영하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제가 드라마 안에서 어떻게 잘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이준범 기자고요. 먼저 PD님께 질문이 있는데, 요즘 리메이크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적이 다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 드라마는 좀 그런 드라마들의 과거 했던 것들 보면서 좀 어떤 점 참고해서 제작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여기까지.
예, 리메이크라는 걸 저도 처음 해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단계에서 처음부터 해서 리메이크를 했던 팀들을 좀 많이 만나봤어요. TVN부터 해서 다른 방송사들의 리메이크를 담당했던 프로듀서들을 좀 많이 만나봤고 작가들도 좀 많이 만나봤었고요. 그 단계에서 이제 느꼈던 거는 그 원작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는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드라마를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현지화를 하는 작업이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도 완전하게 되지는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작에서 아무리 재미있더라 그래도 우리 환경으로 바꿨을 때 재미가 없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반면에 우리 거를 고집했을 때 뭔가 허전한 부분은 또 그쪽에서 뭔가를 차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공통점은 그분들이 마지막 말은 그거였어요. 막상 하시게 되면 원작을 왜 샀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근데 그것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 결국 작가들과 거기까지 부딪혔지만 어쨌건 뭐 결과적으로는 그냥 원작을 우리 그냥 생각을 하지 맙시다. 그리고 신하균 씨와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원작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잊고 우리만의 드라마를 만듭시다라고 합의를 봤고요. 원작에 있는 많은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차용을 하고는 있지만 그거를 정말 생으로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는 없고요. 우리 실정에 맞게 많이 바꾸고 특히나 감정적으로 그게 오는 부분들만 쓰고 있어서 재미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영상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이설 씨께 잠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설 씨가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디션 합격을 하셔서 왔는데 제작진의 전원 또 방금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설은 은선제를 위해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역할이 상당히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준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은선제를 위해 태어났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왕 그렇게 태어난 거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은선제 역할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코패스들의 유형이나 어떠한 사례 같은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고, 전형적이지 않으면서도 그냥 은선제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새로운 캐릭터를 저만의 모습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서 굉장히 좋은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 하셔서 모두와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은선제와 이설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공통점이요. 제가 첫인상이 조금 차가워 보인다는 말을 들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선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인상이 조금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또 적극적이고 자신만의 그런 따뜻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연기를 통해서 잘 묻어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지금 질문하신 건가요? 예, 머리 긁으신 건가요? 예, 좀 신경 써서 긁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꿔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이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 연예투데이 뉴스 이은진 기자입니다. 편하게 물으시려 하니 정말 편하게 묻겠습니다. 네, 오늘 왜 아무도 안 계시죠? 그것도 희한하네요. 저희 MBC에서 새롭게 보직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총 152명이고요. 모두 고향 모처로 워크숍을 떠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럼 저도 감독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그 리메이크 작품이 성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그거거든요. 어쨌든 원작의 팬을 수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또 그렇다면 그렇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만의 어떤 우리화, 한국화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정서를 담아보자. 그렇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 앞서 그 작품들에도. 근데 그것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도 저도 건지지 못한 경우가 사실 리메이크작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은 어쨌든 뭐 전자보다는 후자를 많이 좀 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원작에서 보다는 가급적이면 우리
한국화를 많이 노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앞선 전작들의 실패는 지금 뭐 많은 말씀을 나눴다고 하니까 그것은 또 무엇으로 보시고 이 작품에서는 그러면 한국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그 인물 구도에서 보기에는 사실 그렇게 뭔가 다른 작품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특출나거나 뭔가 큰 차이가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과연 이 나쁜 형사만의 어떤 리메이크에서의 그 매력이나 장점, 특이점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하균 씨께는 워낙에 그 뭐랄까요, 그 장르물이라고 할까 그런 데에서 또 이제 좀 특화된 뭐 워낙 연기는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쭈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특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지금 말씀도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이 작품이 신하균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 그것이 아마 시청자들도 이제 가장 큰 기대치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나쁜 형사, 뭐 제목에 그냥 딱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쁜 형사, 신하균의 나쁜 형사는 어떤 모습일까? 어쨌든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뭐랄까요, 신하균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나쁜 형사를 기대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유나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좀 특별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하균 씨가 먼저 답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해서 뭐 특별하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뭐 장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장르의 재미도 있지만 어쨌든 인간의 어떤 그 감정에 더 초점을 맞춘 드라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맡은 역할도 굉장히 거칠고 강인하지만 이제 또 여리고 섬세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어떤 다양한 부분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원작하고의 가장 큰 좀 뭐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루터의 그 루터와 나쁜 형사의 우태석은 너무 달라요. 뭐 이야기 뭐 인물 캐릭터 다른 캐릭터들보다 원작에서의 그 루터는 굉장히 좀 무게감 있는 뭐 동물로 따지자면 굉장히 좀 육중한 곰 같은 느낌이라면은 제가 맡은 우태석은 그 뭐 밤중에 이렇게 서글프게 울부짖는 늑대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예. 굳이 따지자면은 그렇게 좀 다릅니다. 예. 박호선 씨 늑대 우는 소리 내지 마세요. 예, 옆에서. 예. 리메이크가 그 곰이 늑대가 된 게 됐는데요. 편하게 물으셨으니까 편하게 대답하겠습니다. 그 리메이크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그 저희 드라마 환경과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뭐였냐면 계약의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작품들은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가 많이 까다로웠었고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창작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계약 조건에 이런 에피소드는 꼭 써야 되고 이것만큼은 바꾸면 안 되고 이런 요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가격은 가격대로 비싼데 창작자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그대로 써야 될 때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시청자들이 볼 때도 이상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저러지 않잖아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BBC 원작의 루터가 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는 물론 정서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 헐리우드과는 또 다르게 영국 드라마라서 그거 역시 저한테도 좀 많이 어색했지만 계약 조건이 너무나 자유스러운 거예요. 일단 단가가 싸요. 원작 구매 단가가 쌌고 그 가운데 계약 조건도 마음대로 바꿔도 좋고 루터라는 캐릭터가 여자만 아니면 돼. 게다가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이상한 짓만 하지 않으면 돼. 뭐 나쁜 형사라고 이름은 박았지만 그래서 창작자로서는 너무나 이거를 바꾸거나 펼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마 원작을 보시고 보면은 저거는 원작과 너무 다른데? 원작이 아니지 않아? 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희로서는 원작을 따라서 재미없는 방법보다는 원작과 비슷하지 않더라도 재밌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요소요소에는 많은 것들을 원작에서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환경에 많이 맞도록 바꿨고 재미가 없는 부분들은 우리식으로 다른 것들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원작에 충성인 사람들은 물론 그걸 가지고 또 말이 많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 시청자들을 놓고 볼 때 원작을 본 사람의 수와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또 많이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는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전체 시청자들을 생각할 때 재밌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리메이크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지만 드라마 자체의 재미도 많이 고민하면서 지금 배우들과 상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잠시 박호산 씨께도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박호산 씨의 2018년은 정말 대단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출연하시는 작품마다 포상 휴가를 보내주지 않았던 작품이 없을 정도로 대운을 가지고 가신 그런 느낌인데요. 2018이 넘어가기 전에 이 작품이 시작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역할도 자주 맡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맡은 형사 역할은 그간에 맡아왔던 형사 역할과 어떻게 차별점을 두고 연기하실지, 또 워낙 강렬한 연기를 무대에서도 많이 보이셨던 분인데 어떻게 녹여내실지 궁금합니다. 올해 12월 3일에 방영이 되니까 올해 미니 시리즈, 그러니까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 작년에 시작했지만 올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5개를 했어요. 그리고 특별 출연 2개를 해서 7개를 했는데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공연할 때도 좀 약간 제가 소의 경향을 띠고 있는데 일복이 탁월한 게 아닐까. 그래서 계속 일만 한다고 공연 쪽에서도 소라 그랬는데 여기 와도 또 그런 거 보니까 좀 팔짱가 봐요. 예, 열심히 하고 있고요. 형사 역할은 2번째입니다. 바로 전작이어서 조금 이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작품 자체가 완전히 색깔이 다르고 또 배역의 느낌이 전혀 달라서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것이 더 큰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러니까 형사라는 타이틀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그 간격을 두는 게 훨씬 더 다른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 예를 들어서 손더 게스트에서의 그 고형사, 고봉상 형사는 굉장히 순하고 후배한테도 주눅들 정도의 어떤 좀 소심하고 착한 인물이죠. 근데 여기 전춘만은 경찰청장이나 지장까지도 뭐랄까 이렇게 좀 아나무인 격으로 좀 대들기도 하는 좀 대범하고 단도직입적이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형사라는 제목만 놓고 봤을 땐 제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예,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또 여기 팀들이 워낙에 훌륭해서 아까 저 다른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연기 신이라고 하잖아요. 신하균 씨. 예, 같이 연기하면 그냥 저는 뭘 안 해도 돼요. 리액션을 뭐 이렇게 서로 맞춰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기하는 걸 잘만 받아도 저도 좋은 연기를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팀들도 너무 훌륭하고 감독님 오늘 보니까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칼 같은 정리. 현장에서도 항상 행복해요. 우리가 뭐 보통 드라마가 좀 이렇게 피폐하는 스태프들을 보기 쉬운 장소인데 여긴 잠들을 많이 자서 굉장히 웃는 얼굴로, 원래 모토가 행복한 현장을 만드시려고 했다고 하셨지만 그만큼으로 굉장히 팀워크가 좋으니까 과정이 훌륭한 작품이 결과가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너무 행복하게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기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진솔한 답변이었습니다. 박호산 배우의 멋진 연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박호산 씨 그 나의 아저씨에서 엄마 하던 그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또 악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 기대가 됩니다. 자, 2가지를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현장 사진이 MBC 프로그램 정보통에 업로드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기사 작성하실 때 추가적으로 참고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BBC 코리아 지사장님이 와 계십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어느 분인지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누가 봐도 이제 지사장님이신 것 같아서 인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중간에서 다리 역할 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할까요? 예, 저 맨 끝에 예쁜 모자를 쓰고 계신 기자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뷰어스 손예지 기자이고요. 저 박호산 씨랑 김대진 PD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예, 연락을 따로 개인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저희 홍보부를 통해서 걸어드릴까요? 콘텐츠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박호산 씨는 아까 이제 캐릭터들 중에 가장 원작과 싱크로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실제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원작 배우 연기를 좀 참고하셨는지 아니면 정반대로 좀 색깔을 만들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김대진 PD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MBC 월화극 시청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나쁜 형사가 그 부진을 좀 끊을 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으신지 기대하는 성적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원작 루터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너무너무 궁금한데 지금 참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캐스팅 단계부터 감독님이 이런 취지에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원작에서의 그 역할보다 지금 이 역할, 전춘만이라는 역할이 훨씬 더 뭔가 그러니까 보셔도 된다 안 보셔도 된다, 그건 본인의 의지에 맡기겠다고 하셔서 오히려 방해가 될까봐 제가 피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본 사람들한테. 루터의 그 역할은 뭐야? 그런 역할이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어떻게 된 건지 조금 이제 드라마가 시작을 하고 제 캐릭터가 좀 여물었다 싶을 때, 제 생각에 이제는 봐도 흔들리지 않겠다 싶을 때 그때 참고하려고 아껴두고 있습니다. 예, 다운 받아놨어요. 보고 싶어요. 네, 적법한 경로로 다운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예. 넷플릭스에 있고요. 넷플릭스로 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호산 형님 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저희 연봉 기장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동안 대본을 한번 보셨나 봐요. 지루하니까. 보시고 나더니만 춘만이가 주인공인가 봐요. 이러는 거여서 왜요? 그랬더니 읽어 보니까 정말 나빠요 이 사람이. 정말로 주인공으로 이해를 하시고 대본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전춘만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제 중학교 때 친구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어린 나이에 엇나간 그 정말 생 날라리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름이 그 당시 아는 한문 세 글자 조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밭전 봄춘 일만만 해가지고 그걸 갖고 많이 놀렸었는데, 춘만이라는 캐릭터가 아마 시즌 2에 나오는 그 스타크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원작은 그 모든 인물들이 전회에 출연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에피소드만 출연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환경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고정 인물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 스타크라는 인물이 이렇게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름을 뭘로 할까? 그래서 스타크에서 비슷한 거 뭐 여러 가지 해보다가 쉬운 이름으로 그 어릴 때 친구를 생각하고 전춘만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부터 이 캐릭터가 이제 쭉쭉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 박호산이라는 배우를 만나서 날개에 달린 듯이 잘 지금 저희가 이용을 하고 또 활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적은요, 사실 시청률 항상 뭐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이 있으시고 배우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사실 시청률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신경을 쓴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거는 시청자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 저희가 그것까지 뭐 신경을 쓰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시청률이 뭐 2, 3% 나오는 드라마라고 해서 밤새고 밤 안 새고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전같이 30%가 나오는 드라마라고 해서 그들이 더 밤을 새고 밥을 안 먹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드라마를 만드는 모든 현장에서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스태프와 영자들이 드라마를 만들고 있어요. 들어가는 노력은 같은데 결과는 뭐 시청자들의 선택에 맡겨야지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역시 현장에서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드라마를 가지고 즐겁게 놀면서 그래도 시청률까지는 몰라도 우리끼리는 쪽팔리지 말자, 만듦새 좋은 드라마라는 평을 듣자라는 거를 새기면서 현장에서 즐겁게 상의하면서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솔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이번에는 김건우 씨께 제가 질문을 지금 나왔나? 예, 바로 주시죠. 저 시청률 이야기가 나와서 아까 박호산 씨 뭐 나왔던 드라마 다 포상휴가 가셨다고 했는데 그 감독님께 자신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자신 있으신지? 제가요 일복이 있고요, 동료복이 있고요. 그 동료복이 그게 아마 그 포상휴가로 연결되는 어떤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했던 작품들이 정말로 다 좋았어요. 그거 말씀드릴 때쯤이 손더 게스트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였는데 손더 게스트는 못 갔지만 못 간 작품이 됐지만 근데 그 앞에는 정말 다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저한테는 큰 복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아마 뭐랄까 좋은 동료들이 만들어낸 훌륭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열심히 했던 어떤 시청자분들이 잘 봐주시는 부분, 그것들이 포상휴가로 연결되는 결과적으로 그러고 보니까 전 이번에도 근데 확실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몰라요. 제가 경험치가 별로 많지 않아서 뭐 다른 데도 다
그런가 뭐 이러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너무 행복하게 잘 만들고 있고 이 정도의 과정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거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확신이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휴가 복도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제가 김건우 씨께 잠시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요. 김건우 씨는 드라마 출연 이번이 3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3번째 만에 주연이 되셨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김건우 씨를 보면은 한국의 헐리우드 배우 존조 씨도 떠오르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본인만의 색깔이 매우 강한 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연기 천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까도 이제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게 작품 속에서 마치 탁 이렇게 스위치가 켜지는 것처럼 바뀌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번 드라마에 임하는 각오가 아주 남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 연기하시는 배역에 대해서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맡은 장영민이라는 캐릭터는 절대로 현실 세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드라마에서 하나의 캐릭터로 창조가 된다면 그 역할은 꼭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고요. 그만큼 인물이 가지고 있는 힘도 있었고 매력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하균 선배님도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장에서 너무 많은 영감을 주시는 또 호산 선배님도 계시고 또 옆에 저와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인 설이도 있고 그리고 저와 이제 동년배 남자 선우도 있고 선우 너무 열심히 하는 선우도 있고 해서 제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우들의 의지도 정말 대단하고요. 만듦새가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는 감독님의 의지도 잘 느껴지는 답변들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니까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마지막에 남아있는 깍두기를 먹지 않지요. 하지만 맛있는 깍두기니까요.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십니까? 네, 드디어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디지털 타임스 대중문화팀장 성주입니다. 이 나쁜 영사가 원작 얘기가 지금까지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만족스럽게 시청률이 잘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영국처럼 이게 시리즈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뭐 포상휴가는 다녀온 상황이겠죠 이미. 네. 네, 감독님께서 예 답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부장님이 워크숍을 가셨으니까 결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환경에서 시즌이 연속되기에는 배우들을 모으는 게 아마 가장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배우들만 된다면 저는 뭐 나쁜 영사가 아니라 뭐 좋은 영사든 무슨 드라마든 이 배우들과 함께라면 저는 뭐든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결하지만 강력한 의지가 담긴 답변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독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시청자분들에 대한 메시지 발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저희 작품 잘 봐달라고 한마디씩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감독님부터 예, 카메라 보시면서 저기 빨간색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 나쁜 영사는 12월 3일 월요일 10시에 방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고요. 지금 한 7회까지는 다 촬영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배우들과 현장에서 놀듯이 열심히 만든 드라마니까요. 즐겁게 봐주시되 원작과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나쁜 영사 그 자체로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우 씨도 부탁드릴게요. 네,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나쁜 영사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화 드라마는 처음 해보는데요. 직장인들이 월요일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오는 걸 이렇게 다가오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저희 드라마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으로 그게 좀 해소되길 바라는. 월화에 재밌는 일이 있어. 월요일과 화요일에 재밌는 일이 있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드라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뭐 보실수록 더 궁금해지는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12월 3일에 뵙겠습니다. 네, 항상 현장에 저희 배우분들과 사랑하는 스태프들을 만나러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데요. 저희 드라마 시작하면 모두 안방극장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여서 재밌게 저희 드라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말과 새해에 잘 어울리는 통쾌하고 시원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월화 첫 방송하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제작 발표는 여기서 모두 종료할까 하는데요. 출연자분들과 감독님은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 밤 첫 방송됩니다. 10시인데요. MBC 월화 드라마 나쁜 형사의 좋은 기사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대단히 고맙습니다.